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 가게 처음엔 저렴하고 좋았는데 요즘엔 왜 이렇게 변했지? 하고요. 오늘은 바로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아주 흥미로운 패턴, 소매업의 회전바퀴 이론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고전적인 이론 하나만 제대로 아셔도 복잡한 소매 시장의 흥망성쇠가 한눈에 싹 들어올 겁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엔 정말 싸고 괜찮아서 자주 가던 가게가 있었는데 이게 입소문을 좀 타더니 어느새 인테리어도 싹 바뀌고 가격표를 보니 싶을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순서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첫째, 회전바퀴라는 게 대체 뭔지. 둘째, 그 바퀴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그리고 혁신가와 기득권자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오래된 이론이 지금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까지 짚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금방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회전바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야기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멜컴 맥네어라는 교수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았죠.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혁신가의 숙명에 관한 이론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저렴한 가격, 이거 하나를 무기로 시장에 나타난 도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도전자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점점 돈도 벌고 가게도 멋지게 꾸미고 서비스도 좋아지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자기가 과거에 몰아냈던 기득권과 똑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죠. 예전의 자기와 똑같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 새로운 도전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끝없는 반복되는 굴레, 이게 바로 소매업의 회전바퀴 이론입니다. 맥네어 교수가 이 현상을 진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요. 바퀴는 늘 돌고 있다. 네, 맞습니다. 소매업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라는 게 뭐 한 번, 짠!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아주 빠르게, 하지만 결코 멈추는 법 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대한 순환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바퀴가 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굴러가는 걸까요? 알고 보면 모든 소매혁명에는요, 거의 공식처럼 정해진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4가지 단계입니다. 혁신적인 진입으로 시작해서 성장과 격상을 거치고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가 마지막으로 취약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소매업체가 겪는 하나의 생애주기 같은 거예요. 이 패턴만 딱 이해하면 시장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씩 뜯어보죠. 모든 혁신은요, 사실 처음엔 좀 초라하게 시작해요. 예를 들어 1960년대 월마트가 처음 나왔을 때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시 잘 나가던 백화점들은 월마트를 보고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창고 같은 데다 물건 막 쌓아놓고 팔아서 장사가 되겠어?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소비자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손님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슬슬 변화가 생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격상, 트레이딩 업 단계라고 하는데요. 월마트도 그랬어요. 점점 매장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더 좋은 물건, 더 다양한 물건을 갖다 놓기 시작했죠. 이제 그냥 싼 가게가 아니라 뭔가 제대로 된 유통업체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의 그 초라했던 혁신가는 이제 시장을 꽉 잡은 거물이 됩니다. 월마트의 경쟁자가 이제 동네 슈퍼가 아니잖아요. 타겟이나 코스트코 같은 다른 거대 기업들이 됐죠. 당연히 매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직원도 많아지고 운영비도 덩달아 팍팍 올라갑니다. 네, 이제 완전히 기득권이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약점이 드러나는 거죠. 몸집이 너무 커지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지니까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보수적이 되고요. 바로 그 틈을 누가 파고들었을까요? 맞습니다. 창고도 매장도 필요 없이 오직 온라인으로만 승부하는 아마존 같은 새로운 종류의 혁신가가 나타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거대한 바퀴는 다시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이클의 시작과 끝에 있는 두 주인공이죠. 새로운 혁신가와 성숙한 기득권자. 이 둘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정말 모든 게 정반대입니다. 보세요. 차이가 정말 확 나죠? 한쪽은 가격이라는 날카로운 창 하나만 들고 싸우는 셈이고요. 다른 한쪽은 브랜드, 좋은 시설, 온갖 서비스라는 아주 무겁고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애초에 싸우는 방식 자체가 다른 거죠. 사실 이 표가 이 이론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 성공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한번 보세요. 혁신가를 성공하게 만든 가장 큰 무기, 바로 낮은 비용이었잖아요.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그게 사라져버렸어요. 반대로 기득권자의 가장 큰 자산이었던 거대한 규모와 명성은 어때요? 오히려 몸을 둔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이지 무언가를 얻는 순간이 곧 무언가를 잃는 시작점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거의 70년 전 이론인데 지금도 이게 맞을까? 근데요, 놀랍게도 이 이론이 주는 교훈은 지금도 정말 날카롭고 유효합니다. 이 이론이 우리한테 딱 던져주는 메시지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시장에 영원한 챔피언은 없다는 거. 둘째, 싸대 파는 것, 즉 저비용 혁신은 언제나 먹히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어제의 성공 방식이 내일의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업은 계속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회전바퀴 위에서 정확히 어디쯤 서 있는 걸까 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시장 꼭대기에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거대 기업이라도 그 발밑에는 언제든지 이 판을 뒤집어 엎을 준비가 된 작고 날쌘 혁신가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매업 회전바퀴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통찰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AI 아니면 요즘 말하는 퀵커머스,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는 무언가, 과연 이 거대한 바퀴를 다음 시대로 밀고 갈 혁신은 대체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바퀴는 바로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돌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